사업자 대출을 하려면은 정말 기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일단 은행부터 가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사업자 대출 은행부터 가지 마세요라는 컨텐츠로 제가 이 내용은 다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한 기업한테, 내가 한마디로 기업에 돈이 필요하면은 그 은행부터 간다, 이런 대표님 계시죠. 그리고 내가 은행 그 담당자가 있는데 바뀐 담당자야. 예전에 그 대출해준 담당자가 아니라요. 이 바뀐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은행의 대출, 통장, 외환 상품, 그런 것들에 대한 따로 안내가 별로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그 담당자한테 우리 사업에, 기업에 대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별로 예전처럼 적극성도 없고 별로 이제 그렇게 별로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대표님 많이 계시죠. 오늘은 사실 그 이유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기업들을 예전에도 관리했고, 지금은 그 전보다 좀 적지만 또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항상 정식자금도 그리고 은행도 정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대표님들한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금을 루틴하게 관리해주면 은행과 그리고 정책금융기관과 그런 조율을 계속하고 코칭을 해드리면서 옆에서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 내용을 모르신 대표님들은 사업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이 위기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심지어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기업은 그런 식으로 은행을 잘 바꿔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대출이 하나도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신보통에서 16억에, 그 다음에 은행 통해서는 또 3억, 그런 식으로 추가 대출이 또 이루어졌고요. 한 기업은 거기도 아까처럼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한 기업은 원래 지금 또 은행 바꾸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5억 이상 나오기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던 외환 통장의 수수료도 낮춰주기로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6억 3억 추가로 대출했던 그 기업이, 거기도 심지어 이자도 0.7%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정말 기업은 딴 데는 대출이 다 안 된다고 했고, 신용보증 기금도 안 된다고 했고, 은행도 안 된다고 했던 곳인데, 은행을 바꿔가면서 3억이 또 추가로 풀렸어요. 물론 일반적인 대출은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특별한 풀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표님들이 단순히 은행을 바꿨을 뿐이고 담당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 이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럼 대표님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은행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그리고 은행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어떻게 관계하면 되는지 아실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은행은요, 직접 금융기관, 그러니까 국가 정책금융기관 중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잘 몰라요, 대부분. 그 이유가, 은행은요 기본적으로 보증서 대출이라고 하죠.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대표님들이 원래는 직접 금융기관은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보통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치자금 브로커나 정치자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은행은 직접 금융기관을 잘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본 물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전에 지점장이 어떻게 보면은 남기고 간, 그리고 이제 고객으로 만들어 놓은 기업이야. 그러면은 그 후에 지점장님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신규 고객으로 실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 물고기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꼭 오래된 은행이 꼭 좋은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은행이냐,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냐에 따라서 은행마다의 정책 기조가 그 시기마다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 은행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 대출의 성공 여부나 대출의 진행 여부도 금액도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은행에서 대표님을 신뢰하고 있냐, 그 대표님 기업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어떻게 보면 성과도 확 달라집니다. 정말 신뢰하면요, 신뢰 안 하면은 진짜 대출이 아무것도 안 됐다가 신뢰하면 한 3억씩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은행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신뢰를 같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건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든지 하는 기업한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은행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똑같은 꼭 주민센터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표님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자 대출을 하건 기업에 돈이 어떻게 필요하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은행을 그냥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책금융기관은 어떻게,
그러니까 수강공인 정책자금 어떻게 이용할 거고 은행은 어떻게 이용할 거. 은행이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신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갖춰 놓을 것이며를 본인이 계획하시고 본인이 생각하셔야지 그냥 내가 자금이 어렵고 힘들 때 은행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오히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대출 좀 해달라고 오더니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정말 모른 척 하구나, 모른 척 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위기 때 힘들어지거든요. 은행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대표님들께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과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계획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대표님들께서 잘만 이해하시면 정말 계속 큰 그 앞으로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이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정말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